RS 프로젝트 시연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S 프로젝트를 소개를 맡은 윤상근입니다. RS 프로젝트는 카딜라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도심 속에 있는 청소 차량을 청소 업무를 자동화하는 차량을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화 해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상의 도시 환경에 맞춰 반응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청소 차량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을 추가하고 개선했습니다. 저희 팀은 청소 차량이 실제로 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찾기 위해 여러 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딜라 시뮬레이터가 제공하는 기본 맵들 중에 1번 맵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맵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청소 차량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택 지역을 이동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 차량의 움직임과 작업 수행 능력을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 팀은 카딜라 0.9.11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차량 중에서 청소 차량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제공되는 차량 모델 중에는 청소 차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청소 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으로 트럭을 선택하여 이를 기반으로 모델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과정 중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CSV 데이터 관리와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SV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웨이포인트 로봇 스위퍼가 도시 환경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하고 최적의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에이전트 주변 환경을 감지하여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로봇 스위퍼의 동작을 제어했습니다. 로컬 플래너 로봇 스위퍼가 설정된 웨이포인트를 따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로컬 플래닝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센서 로봇 스위퍼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센서를 통합해 보았습니다. 이만 소개를 마치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좌표값을 CSV 파일에 저장하는 것을 담당한 김준현입니다. 청소차의 자율주행을 위해 좌표 데이터 저장을 목적으로 CSV 파일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카딜라 시뮬레이션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CSV 파일에는 차량의 위치, 웨이포인트 ID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량의 궤적을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차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좌표 데이터로는 워크 ID, X좌표, Y좌표, Z좌표, 웨이포인트 ID, 타운 넘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한 것입니다. 데이터 준비, 파일 존재 여부 확인, 헤더행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CSV 파일에 저장하는 것이 핵심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카딜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차량의 위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CSV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주행 경로를 기록하고 추후 분석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딜라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여 자율주행 모드를 킨 후 웨이포인트를 찍으며 좌표값이 저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행 중 I 버튼을 누르면 웨이포인트가 찍히기 시작하고 좌표값이 6초에 한 번씩 출력이 됩니다. I 버튼을 다시 누르면 좌표값 출력이 정지되고 지금껏 출력했던 좌표값들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U 버튼을 누르면 터미널에 저장된 좌표값이 정렬되고 CSV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이러한 좌표 데이터를 청소차 자율주행에 활용하여 CSV 파일의 좌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차의 주행 경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맡은 작업에 대한 발표는 끝입니다. 짧게나마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자면 제가 맡은 작업량이 많은 작업이 아니었지만 이 작업을 수행하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조금이나마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유익했고, 버전 이슈로 인해 처음에 진행하려 했던 MySQL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CSV 파일이라는 기능과 카렐라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SV와 웨이포인트 파트를 담당한 이성용입니다. 해당 파트의 목표는 차량이 운행한 경로를 웨이포인트로 저장을 하고 저장된 웨이포인트들을 불러와서 카를라에서 자율주행 수행을 돕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도식은 웨이포인트를 기록하는 흐름입니다. 토그키를 사용하여 웨이포인트를 기록을 시작합니다. 웨이포인트를 기록하는 행위를 워크아이디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워크아이디는 저장된 여러 경로 중 특정 경로를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웨이포인트를 기록하기 시작하면 각 지점의 정보들이 인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도착지에 도착하여 토글키를 통해 웨이포인트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때 인 메모리에는 시작 시점부터 종료 지점까지 이어지는 포인트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 기능을 구동하는 토글키를 누르면 인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이 CSV 파일에 일괄 저장이 됩니다. 이때 저장되는 포인트들은 앞서 부여받은 워크 아이디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테스트 화면입니다. 오른쪽은 카를라를 사용한 차량 주행 화면이고 왼쪽은 좌표가 표시되는 장면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아래는 추출되는 좌표를 수치로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하여 웨이포인트 기록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웨이포인트는 화면의 이미지처럼 차량이 지나가는 경로의 정보를 담습니다. 차량이 주행 중이라면 6초마다 현재 지점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차량이 정지하거나 신호에 의해 대기를 한다면 기록을 멈추고 운행을 재개하면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기록의 간격을 6초로 설정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대상 차량이 청소차이고 청소차는 정해진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웨이포인트 정보의 수치입니다. 웨이포인트 기록을 시작하면 워크 아이디를 생성하고 차량의 X좌표, Y좌표, Z좌표, 웨이포인트 아이디 등을 추출합니다. 웨이포인트 기록을 구현하는 코드입니다. I키를 누르면 토글 웨이포인트 메서드가 구현됩니다. 토글 웨이포인트 메서드는 웨이포인트 객체가 false라면 count 워크 아이디 메서드를 동작하여 새로운 워크 아이디를 부여하고 웨이포인트 객체에 true를 대입합니다. 만약 웨이포인트 객체가 false라면 웨이포인트 객체에 true를 대입합니다. 이어서 웨이포인트 객체의 값에 따라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웨이포인트가 true라면 6초 간격으로 차량의 위치 정보를 가져오고 그 정보에서 X, Y, Z좌표 등의 정보를 추출합니다. 추출한 정보는 웨이포인트 데이터라는 객체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차량의 좌표 값이 인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기록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I키를 누르면 true 값을 갖고 있던 웨이포인트 객체가 false로 바뀌면서 웨이포인트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때는 인 메모리에만 정보가 있고 CSV에는 아직 저장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웨이포인트 데이터 객체에 6개의 웨이포인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토글키를 누르면 CSV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인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CSV에 저장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 동일한 워크 아이디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CSV 파일에 저장된 정보를 보듯이 제일 앞에 워크 아이디가 1을 부여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포인트 정보를 CSV 파일에 저장하는 메서드입니다. 바인드한 웨이포인트 정보를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CSV 파일에 저장합니다. 파일을 처음 생성하는 경우에는 헤더를 첫 줄에 생성 후 기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존 데이터의 다음 행에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가 웨이포인트를 기록하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웨이포인트를 기록을 시작한다면 새로운 워크 아이디를 생성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화면처럼 1 다음인 2가 부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기록을 특정지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워크 아이디 메서드는 부여하는 워크 아이디를 자동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워크 아이디가 기록된 CSV 파일이 없다면 파일을 생성하고 1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록된 정보를 1행씩 밀어내고 첫 행의 값에 플러스 1을 하여 새로운 워크 아이디 값을 저장 및 반환을 합니다. 이를 통해 내림차순의 워크 아이디 값이 만들어지고 현재 또는 마지막 워크 아이디는 항상 첫 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SV 파일에 기록된 정보를 불러오는 메서드입니다. CSV에 저장된 웨이포인트들을 순차적으로 호출하여 아래 화면과 같이 각각의 포인트 정보를 반환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은 해당 웨이포인트를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카렐라를 사용하기 위해 파이썬 버전을 다운시켜야 했고 멜로딕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버전 다운된 멜로딕에서 MySQL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코드를 대부분 구현한 다음에야 알게 되어 CSV 파일 형식으로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지는 이전 버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작업 환경에 따라 버전을 낮추거나 달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S 프로젝트 윤상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RS 프로젝트에서 촬영의 속도 부분을 담당한 윤상근입니다. 저희 팀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차량 모델링 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던 중 청소 차량이 청소를 할 때 기존의 오토파일럿 기능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 생각하여 실제 청소 차량이 청소를 하기 위해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보았고 그 속도가 3에서 5km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카딜라 시뮬레이션에 있는 오토파일럿의 속도를 커스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청소 차량의 속도를 커스텀한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초기 목적지까지 이동 시 기존 도로의 속도 규정을 준수한다. 2. 목적지에 도착 후 청소 작업을 위해 시속 5km를 유지하며 도로 청소를 시작으로 각 상황에 맞는 속도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속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딜라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관리하는 부분을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키보드 컨트롤러 코드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오토파일럿 기능이 속도를 직접 제어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등속 주행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을 1.4m/s로 수정하여 원하는 속도를 구현하여 했으나 이 기능은 도로의 교통 신호는 물론 센서를 무시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여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처음에 찾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다시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딜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오토파일럿 기능이 특정 도로마다 운행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속도를 제어하는 부분이 맵 데이터에 있다고 판단하여 조언의 힘을 빌려 얼리얼 엔진을 통해 맵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얼리얼 엔진 버전과 우리가 사용하는 카딜라 시뮬레이션 버전의 이슈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맵을 열어보았고 맵 데이터 안에서 도로 표지판을 지날 때 속도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편법이라 볼 수 있지만 표지판을 수정하고 차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맵을 커스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커스텀한 맵을 가져오는 데에는 로드러너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로드러너 없이 수동으로 맵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수정한 맵은 편법으로 차량의 속도를 통제하는 방법이기에 다시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 파이썬 API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에이전트 부분을 찾게 되어 커스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초기 에이전트는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하면
도로 규정에 맞는 속도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도로를 이동함에 있어 청소 중인지, 청소 구역으로 이동 중인지에 따라 속도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오토파일럿을 활성 시 30km 속도로 해당 지점까지 가장 가까운 청소 포인트로 이동하고 목적지에 도착 후에 5km의 속도로 청소 작업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맵을 수정해서 차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스폰 지점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 시 스폰 지점과 가장 가까운 웨이포인트를 찾아갈 때 일반 차량의 속도로 움직이고 웨이포인트에 도착한 이후에 청소를 하기 위해 저속 운전을 하는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파이썬 API를 수정한 이후 이를 적용해 보기 위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코드에 추가하였고 우리가 커스텀한 부분을 참조하여 불러오는 것까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RS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며 제작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오픈소스를 이용하면서 기본 코드를 분석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구현 중인 코드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찾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고 또한 기존의 코드를 분석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DDD의 중요성을 느낀 프로젝트였습니다. 비즈니스 도메인을 나누어 제작하는 것이 처음 코드를 분석할 때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를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코드를 커스텀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면서 같은 문제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물론 그 정보 중에는 틀린 정보도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정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로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더 자유로운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느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스피드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자에게 차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담당한 이자승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CSV에 저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해당 목적지에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목적지 설정입니다. 먼저 자율주행입니다. 순회주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임의의 위치 데이터가 여러 개가 존재할 시 그것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카를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수동 조작의 기능을 혼합하여 제작했으나 정밀하지 못한 주행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장기화되면은 바퀴가 인도에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 인도에 더 가깝게 주행하는 청소 차량의 특성상 이는 꽤 심각한 문제였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주행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방법이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며 자율주행 객체의 행동 원리와 방식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스텀 에이전트를 제작하였고 다른 차량 및 신호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행동 원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경로를 이탈하거나 주행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사라졌고 시뮬레이션을 오래 돌려서 생기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를 씀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 커브 주행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차선 이탈 문제였습니다. 이는 그 커브나 좌우회전 시에 속도를 줄여 하는 주행의 기본을 행동 원리에 설정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기에 가야 할 곳과 현재 차량의 각도를 계산하여 일정 수준 이상 벗어나 있으면 속도를 줄이도록 재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정상 주행 시 30km로 달리던 차량이 회전 시 속도를 15로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지 설정입니다. CSV 데이터를 카를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그룹화한 뒤 그룹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기능입니다. CSV to
트랜스폼 기능은 CSV 데이터를 카를라 로케이션의 배열 형태로 바꾸고 반환합니다. 이때 각각의 데이터는 워크 아이디를 기반으로 그룹화되며 동일한 워크 아이디는 하나의 청소 경로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제작한 샘플에서는 분류가 끝난 후 청소 차량은 저장된 위치 중 무작위로 하나를 선정하여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고 그 위치가 속한 그룹의 청소를 마친 뒤 다음 위치로 다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고 청소를 재개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제작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저희가 핸들을 조작하고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단순한 조작이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율주행을 계획할 때는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계산과 수리적인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더욱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고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서 기능을 맡은 황영찬입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청소차의 센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 차량이 자동으로 청소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게 센서를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센서는 장애물 감지 센서인 옵스타클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차량 앞에 캡슐 모양의 센서를 달고 장애물과 센서의 충돌을 감지해서 충돌한 대상의 속도, 대상까지의 거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센서를 이용해서 차량 앞 옆에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무언가가 있으면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청소 차량이 자율주행을 할 때는 청소할 때 자율주행을 합니다. 청소할 때는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한 구역을 청소할 때 우회전만 한다는 점에서 센서가 활용되는 곳을 차량의 정면과 왼쪽으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정면에 있는 센서가 활용되는 상황입니다. 앞에 차량이 있을 때 앞차와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량 앞에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과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정면 센서에 사람이나 차량이 잡히면 잡힌 사람이나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의 속도와 대상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청소 차량과 대상이 부딪힐 만큼 가까운지 대상과 부딪힐 것 같은지를 확인하고 정지를 해야 할 것 같다면 emergency stop 값을 true로 바꿔서 청소 차량이 정지를 하게 합니다. 이건 emergency stop 부분인데요. emergency stop 값을 true로 바꾸면 청소 차량의 출력을 0, 브레이크를 1로 하면서 청소 차량이 강제로 멈추게 만듭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차량이 긴급 정지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에 설치한 센서가 활용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청소 차량인데요. 청소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그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를 확인하고 그 차를 먼저 보내고 청소 차량이 가게 하기 위한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청소 차량의 핸들링인 스티어 값을 체크해서 청소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우회전을 하려 한다면 왼쪽 센서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왼쪽 센서를 사용해서 그 청소 차량의 왼쪽에 차량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왼쪽에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속도와 청소차까지와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가 있고 청수차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면 아까와 같이 이멀전시 스탑을 사용해서 정지를 하고, 만약 센서에 잡히는 차량이 없다면 그대로 우회전을 계속하게 합니다. 이상 센서 기능 등이 끝났고, 소감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센서에 들어오는 데이터들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느 정도 간단한 데이터들로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코딩 능력 외에도 다른 여러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 센서 부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입니다. 저희는 성공적인 자율주행을 통해서 카렐라 시뮬레이터에서 로봇 청소 차량은 장애물을 정확히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회피하며 목표 위치까지 안전하게 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센서 융합과 속도 제어가 잘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웨이포인트 기반의 경로 계획으로 로봇 청소 차량이 최단 거리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청소 구역을 빠짐없이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사실적인 3D 환경과 센서 모델링을 통해 실제 환경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차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개선점 도출입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들을 토대로 센서 성능 향상, 주행 알고리즘 개선, 내비게이션 결합과 같은 웨이포인트 계획 고도화 등 추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카렐라 시뮬레이터의 유용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각한 것이 시뮬레이터 상에서 많은 오류를 발생하는 것을 보고 큰 비용 없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카렐라 시뮬레이터의 유용성으로 확인했습니다. 카렐라 플랫폼을 통해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 차량 개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센서 모델링의 중요성입니다. 처음엔 생각했던 것보다 센서 활용이 어려웠고 라이다와 레이더를 사용하여 물체를 감지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주행과 병용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 연산이 느려져 오히려 주행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센서 성능과 데이터 융합에 대한 정밀한 모델링이 자율주행 성능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효율적인 센서 활용법을 익히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 제어의 세밀성입니다. 평시 주행과 청소 모드의 주행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고, 액추에이터 제어와 PID 기반 속도 조절이 차량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 필수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경로 계획입니다. 실제 환경에서 GPS가 웨이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 제어와 효율적인 이동 경로 수립을 위해 웨이포인트 기반 접근법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맵 제작 및 수정을 위해 얼리얼 엔진을 실행해 수정까지는 했으나 맵 적용에 실패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맵 적용에 성공했다면은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외부 API를 사용하는 경험이 별로 없어 초반에는 카렐라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에는 커스텀 에이전트를 제작하는 등 어느 정도 개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일부나마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정교한 시뮬레이션과 알고리즘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자율주행 차량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저희 팀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